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의대 정원이 1,509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선발 비율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지역인재 전형 모집 정원이 전체 증원의 50%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의대 지망생들이 대치동 등에서 지방으로 유학을 가는 새로운 트렌드로 생길 거라고 하니까 의대 증원이 가져올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예측이 안 됩니다. 의대 증원이 한 단계씩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의대 신설 지역 간 갈등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순천대 의대 유치를 촉구했다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총동창회가 반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요. 전남대와 여수대 통폐합 당시 약속받았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립 주장이 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순천 지역체육회 회장단이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소집단마다 백가쟁명식 주장을 펼치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엔 의대를 꿈꾸는 인재들이 전남을 찾아오길 기대할 수 있을지 낙관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네, 한 주의 또 시작 월요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먼저 우리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도가 지난주 23일 전남 의대 설립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 착수 일정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전남도의 이 같은 공모 강행에 대해서 동부 지역의 시민단체가 공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고 전남도 동부권 지역민들과의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또 전망이에요. 네, 전남도가 지난 23일 전남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10억 원을 들여서 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10월 달에 대학을 정부에 추천한다는 공모 일정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전남도는 공모 방식과 공모 일정을 확정 발표하면서 세부 일정으로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용역기관 주도로 3단계 방식으로 추천대학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1단계로 설립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결정한 다음 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꾸려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마지막 3단계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방침 발표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게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순천대학과 순천시가 공모에 불참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이른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종의 배수진을 치고 순천시와 순천대학의 공모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남도가 공모 진행 용역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한 지금으로서는 순천시나 순천대학,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또 시군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공모 방식 철회, 전남도의 강행이 극한 충돌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남도와 동부권의 전남 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 차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국에 좀 이르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와 시민단체가 당장 전남도의 공모 강행 취소, 또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의대 설립을 하겠다는 용역에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가 나온 같은 날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곡성, 구례 등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가 순천대학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00만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 지역 7개 시군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 불모지인 전남 지역에 40여 년 만에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100만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사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인 순천대 의대 유치를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 시군의회는 전남도가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용역 보고서에
서부권의 편익이 높은 것으로 용역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남도는 180만 전남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의 모든 절차를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와 동부권 시민단체 약 300여 명도 지난 24일 전남도 동부청사 정문에서 전남도의 의대 유치 공모 강행에 반대하고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남 동부권 지역 7개 시군의 시민단체들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굳히기에 힘쓰고 있고 또 도민들의 염원과 바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남 동부권 도민들은 전남도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것을 다짐하고 전남도는 의대 공모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대도민 사과, 또 법적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남의대 설립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광양시의회 부실한 해외 연수 정산 보고서 공개에 대해서 지역 주민단체 반발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광양시의회 시민단체에게 해외 연수 개선책을 약속했네요. 네,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이 최근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 비용과 부실한 연수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은 지난 2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의원 공무 국외 연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서영배 의장은 작년 시의원 해외 연수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향후 해외 연수 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연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과 연수를 다녀온 후에 연수 보고서 충실하게 작성해주라 상당히 좀 상식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측은 광양시의회의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은 당사자인 시의원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객관성을 갖춰야 하고 정산 보고서 또한 해외 연수 후에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추진할 해외 연수는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해 광양시에 접목할 주제를 미리 정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인들과 최초 계획 단계부터 함께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된 부실한 정산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양시 의회 측은 지금까지 공무국외 연수와 관련해 통역비나 기관 방문 수수료 등 행정경비에서 집행한 내용은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내역을 모두 포함해서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자비 연수면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국외 공무 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텐데 어쨌든 전격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에 추진 중인 공립대안학교가 여수시의 미온적인 행정 대처로 인해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공립대안학교가 여수시가 학교 진입로 부지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도교육청과 여수시의 입장 차이로 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전남도와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가칭 여수 예울고등학교로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구 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소유자 사용 승인 없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논란되고 있는 여수시의 소극적인 대응,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최무경 도의원은 전남도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수시의 설립 예정인 공립대안학교 진행 상황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여수시가 진입로 확보와 관련해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학교 설립 진입로 확보 지연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진입로 확보가 안 되면 해당 부지에 대안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최근 여수시에 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수시로부터 검토한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여수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두 분과 차례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한 분씩 연결이 돼 있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도 주중에는 국회에서 굉장히 바쁜 일정들 소화하고요. 예. 주말에는 순천에서 가족들과 시간도 좀 보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소감이 좀 다르십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중이라 소감이랄 게 딱히 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소감이 나름대로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또 이제 개혁신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의원이 많은 당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젊고 또 의석수에 비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당이니만큼 제가 지금까지 주로 어떤 정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내왔다면은 앞으로는 정책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좋은 모습, 또 국민들이 바라시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또 그렇습니다. 예. 1호 법안으로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이렇게 이제 대놓고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위성정당의 피해자가 될 뻔했기 때문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예. 상임이나 이런 쪽에서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거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들어가면 또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가 펼쳐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면 좋겠는데 이제 원내대표시니까 또 여러 또 이야기를 또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그 당대표에 출마했다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 네. 숨은 반칙이 있었고 파열음이 많았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이제 파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낙선한 후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쉬운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특히 또 개혁신당이 신생정당으로서 또 전당대회를 처음 치러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돕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금 독특하게 그 언론인 심사단 그리고 대학생 심사단 같은 부분들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기인 최고위원도 꼭 불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모든 당 지도부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개혁신당이 좀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또 이렇게 국민들께 또 이런저런 티격태격하는 모습들도 있고 저희가 다른 정당들과 다르게 굉장히 투명하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여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수폭풍은 특별하게는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전망합니다. 예, 더 말씀에 따르면 더 질문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취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럼 정리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 27년 만에 증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내년 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반영될 계획인데 과정들 어떤 총평 주시겠습니까? 이제 의대생 내지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근거나 또 세부적인 실행 계획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은 뭐 의사도 증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근거라든지 또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준비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2,000명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 전라남도 같이 의료 사각 지역에 대한 어떤 의료 수요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 바이오테크들도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예. 의사 자격을 가진 의공학자, 의과학자 이런 분들을 더 양성할 수요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계적으로 준비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의사단체와도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지금 같은 정도의 파국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 이어서 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남 의대 신설 관련해서 네. 내년 신설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정치인으로서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내년에 입학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희 전남 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서는 당장 내년에 반영이 되진 않더라도 뭐 내후년에라도 이 남아있는 TO의 일정 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거듭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뭔가 이전 투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다 보면은 또 중앙에서는 이거를 빌미로 또 전라남도 의대 신설을 미루거나 뭉개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네. 저는 전라남도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공식적인 포지션을 정부에다가 전라남도의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순천인지 목포인지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결정해달라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라남도의 의대 신설 그 자체다라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를 좀 압박하고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되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 해왔던 발언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기에는 좀 만무해 보이고 왜냐하면은 그 발언의 이야기나 뭐 수위나 좀 뭐 진도 같은 것들이 네. 계속해서 공모 방식으로 해서 지금 업체에 정한다고 빠른 시일 안에 업체에 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전라남도의 공모 결과라는 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걸 뭐 어마어마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남도 입장에서 꼭 챙겨야 되는 거는 전라남도의 의대가 들어오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목포인지 순천인지를 가지고 전남도가 지나치게 힘을 빼고 또 거기서 많은 오해를 드릴 필요는 사실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왜 그렇게까지 계속 그렇게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집이라는 표현이 좀 다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래요. 그 김영록 지사님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를 하실 때 전남도에서 어느 정도 그 입지나 그러니까 해당 대학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전남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정도의 수위로 전남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켜야 될 만한 일인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 어디든지 좋으니 신설만 해달라라는 형태로 다시 중앙정부에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과도하게 이게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처럼 비춰지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실과 정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요즘에 이제 국회에서 오늘 특히요, 뭐 굉장히 뜨거웠던 네. 것이 이제 본회의 마지막 의사일정 어떻게 정하고 어떤 논의할 것이냐였는데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가장 또 예. 컸던 것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또 어떻게 재표결할 것인지인데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저는 최상병 특검의 재표결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국회의장님께서도 그 부분 이미 이제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표결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한 130여 개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의견이 없다면은 그래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대로 지금 국민연금을 막판에 여야가 타협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복잡한 논의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논의들이 그렇게 잘 다듬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성과 내자고 벼락치기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한번 해놓으면은 10년, 20년 가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특히 젊은 세대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지금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국회에서 좀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본회의는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언제쯤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열린다고 네, 하면? 저는 아마 의장님께서 공언하신 대로 다음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 2시. 국민의힘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고 뭐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의장님 입장에서 최상병 특검 재표결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교육에 대한 이야기. 당선인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엔진을 이제 교육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지난 총선 때 지역 거점 학교에 대한 공약을 내기도 하셨고, 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구상된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급한 거는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UCLA나 UC 버클리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립대들이 한 학교에 쓰는 예산이 우리 거점 국립대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라서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도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학에서 지역의 좋은 인재들을 지켜줘야지만이 좋은 기업들도 인재들이 나올 거라는 걸 믿고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예산 폭탄을 딴 데 할 게 아니고 거점 국립대학들이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순천을 비롯한 지역에서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소규모로 줄어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쿨버스나 기숙학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학교를 조금 통폐합해서 대규모로 재편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육위에서 활동을 하든지 꼭 교육위가 아니더라도 국회 내에서 그런 부분들 저희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털어보러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최근에는 광양 망덕에서 섬진강을 쭉 따라서 이제 구례까지 좀 걸었고요. 예, 쭉 이제 걸으면서 뭐 이러저런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내일 저희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 관련해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은 그 처리 때문에 지금 서울로 올라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 이제 천하람 당선인께도 그 이야기를 여쭈었습니다만 내일 본회의는 열리는 건가요? 오늘 그 합의가 불발됐더군요. 일단 여야 간. 지난번에 김진표 의장이 28일 날 반드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그건 내 의지다. 그러니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다오라고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어쨌든 본회의는 여는 걸로 저는 의장이 입장 표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내일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 의대 정원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27년 만에 확정이 됐고 내년도 대학 입학부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과정들 결론 포함해서 어떤 총평 주시겠습니까? 예, 큰 틀에서 보면 이제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건 매우 반가운 일이고요. 국내의 필수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 정원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요. 예. 교육 인프라,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과 조정도 필요할 거예요. 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다만 두 가지 정도는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첫째, 논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의협 등 의료단체 그리고 의대 교수들과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확정되지 못한 채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전남이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실망감과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남 의대 관련해서 이야기 주셔가지고 여쭤보면 그 22대 지역의 당선인들께서는 약간씩 조금 다른 좀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면서 약간의 좀 긴장감도 좀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문제가 그 대학의 경쟁력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의제를 끌고 가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 간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역 간에도 좀 이야기가 뭐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치인과 뭐 시민단체 간에 또 이게 뭐 신경전까지도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렇게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 이게 앞으로 문제 해결을 더욱 좀 어렵게 할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던데요. 저는 이제 전남 지역의 동서부 간 갈등, 더 나아가서 동부 지역 내 소지역 갈등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거냐 하면요. 예. 자, 당장 지금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그러니까 동부 지역의 의과대학을 끌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첫째는 동부권의 의대와 대학병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분명히 해야 하고요. 예. 두 번째, 의대와 대학병원의 동부권 유치를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이 문제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과대학 신설이 결정이 되면 비교적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도 곧바로 의대 생각을 선발해야 하거든요. 그럼 순천대는 그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순천대한테 물어봐야 될 겁니다. 건물과 토지, 기타 설비, 이런 교육 인프라들, 그리고 의대가 생기면 예과생들이 들어올 텐데 예과생들에게 제공할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 이런 준비 정도가 목포대와 비교해서 더 많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이걸 순천대에게 좀 정확하게 물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부탁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할 거예요. 또 하나, 대학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논리 구성을 해야 합니다.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서는 인구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필수 의료 제공의 필요성이 더 크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국가 산단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산재 사고의 그 가능성이 더 커서 대형 산재 사고 대응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더 크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화해야 할 거예요. 순천대가 과거에 그 자체 용역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 공개된 전라남도 그 3년 만에 공개된 용역 결과 거기는 반대의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왜 순천대 결과와 이 결과가 다른지도 빨리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 대응 체계들을 좀 갖추어야 그래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맨날 권리대회하고 성명서나 발표하고 상대방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끌고 가서는요. 점점 저는 오히려 동부권이 더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나서서 준비 정서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주장을 하는 이런 체계로 논리 전환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속에는 많은 주체들이 섞여 있는지라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지자체가 있고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뭐 정치 필두로 해서 정치인들도 계실 테고 시민단체도 있고 어떤 주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 이제 대학병원과 그 의과대학의 동북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왕에 있는 자료들을 더 모아야 할 겁니다. 예. 물론 거기에서 그 자료들을 좀 더 세분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주체는 물론 순천대학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순천대하고 순천시 그리고 동북권의 지자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그 논의들을 하면 좋겠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정치권에서는 그 논리 기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설득하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도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좀 홍보하는 일들을 해야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동북권이 서북권을 요구하고 순천에서 도지사를 요구하고 시민단체가 정치인을 요구하고 이런 상호 비방하고 서로 공격하는 이런 성명서 정치하지 마시고 실질적 내용들을 준비하는데 힘들을 좀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점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도 좀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양보건대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자발적 구조 개선 이행 승인 제도를 연내에 이행하면 내년에 국가장학금 지급 등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광양보건대가 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발적 구조 개선 이행 승인 제도를 통해서 마지막 회생 기회를 잡은 건데 이거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 재정적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이행하는 걸 국가가 돕겠다 이런 겁니다. 예.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두 가지 계획이에요. 하나는 대학 기관의 자가진단 평가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신입생 총원율 등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 개선 계획을 잡는 건데요. 또 하나는 2024년도 대학발전기금 30억 모금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재정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를 하면 우선 그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도 지급이 안 되고 또 학생들이 들어와도 그 학자금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그렇죠. 이런 현상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지역 사회의 도움 같은 것들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움직임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각 주체별로. 일단 그동안 광양보건대는 나름 노력을 계속 해왔지요. 그러니까 이용화 설립자가 이게 돈을 403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옥 가버리고 그런 사이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설정되고 모든 지원이 끊기고 이런 상태에서도 그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하고 뭐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호응이 그 정도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30억이 이번 모금이 되면 30억이 모금이 되면 당장 내년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그런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보건대가 주축이 돼서 좀 하려고 하는 이 30억 모금 계획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야 된다. 저는 무엇보다 광양시가 좀 전향적 태도로 전환을 해서 이 문제의 중심이 좀 돼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요. 광역지방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역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정하는데 참관한다고 되어 있던데 요거는 좀 비난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원래 제가 올해 내용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매년 이제 2년에 한 번씩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우리 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지방의회의 경우 그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장단 후보들을 결정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본회의에서 관철시켜서 우리 당 중심으로 의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침이에요.
그러면서 의원총회 등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에서 좀 참관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가 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강조되면 지역 정치의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크게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비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 지역위원장들이 독특한, 그러니까 특별한 그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거의 끝났고요. 목요일부터 이제 22대 임기가 시작이니까 임기 이틀 남겨두고 계신데 좀 소회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4년 동안 정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한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해왔고, 또 그 성과가 국정감사 우수원상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또 예산 성과 등으로 저는 그 결과는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었을 텐데요. 그런 점들은 제가 두고두고 잘 좀 생각하고 또 저 스스로 좀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나라를 바꾸고 지역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도 정치인들이 갖고 있어야 하고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늘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들이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세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 미래의 그림들을 늘 시민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시민들과 좀 공감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임기는 뭐 끝나시더라도 저 라디오 전망대 털업으로 통해서 계속 또 매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관련된 이야기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로 양파 생육 불량 피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해로 인정받아서요. 피해 조사에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서 약 1,580헥타르에서 성장 지연과 또 잎마름 증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남 양파 재배 면적 6,862헥타르의 한 23%에 달하는 규모죠. 피해를 입은 농가는 다음 달 3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또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거쳐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헥타르 기준 농약대로 250만 원, 대파대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계와 함께 이자 감면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농가는 꼭 신고해야 하고요. 재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업의 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디지털 전원 기반 바이오 헬스 소재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차세대 펩타이드 첨단 신약 플랫폼 구축 사업부터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발표가 또 임박한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능형 플랫폼 기반 구축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48억 원인데요. 앞으로 전남도와 하성고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2028년까지 인공지능 활용, 의약품 안전성 평가 등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소재 검증 기반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의 안전성과 인공지능 기반 전조기 지원 통합 플랫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는데 최근 잇따른 첨단 바이오 관련
공모사 위치로 앞으로 있을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정까지 전남의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2023년산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부의 시장 격리 15만 톤을 건의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지 쌀값이 5월 초에는 19만 원, 또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선 18만 원대로 떨어져 걱정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수확기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수급 안정 대책에 이어 식량 원조용 10만 톤 매입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는 좀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미국 종합처리장 역시 정부의 15만 톤 이상 시장 경기가 5월 말까지 없을 경우 자체 보유한 재고 물량을 6월부터선 저가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쌀이 적정 가격에 판매돼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해 15만 톤 시장 격리와 함께 추가 대처를 건의했는데 현재로서 정부의 시장 격리가 적절히 필요한 시기로 보고 20만 원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13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예, 농촌 왕진버스 하면 도와 시군 농협의 협력 사업으로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원을 들여서 운영될 이 왕진버스는 특히 고령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취약계층 이런 농촌 지역 거주이면 누구나 검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진 항목으로는 농작업 질환 검진을 포함해서 양 한방, 또 구강 검진, 검안, 돋보기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뷰티와 미용 등 재능 기부도 함께합니다. 오늘 7월부터 13개 시군에서 총 40차례 운행이 되는데 검진 인원만도 여수 200명을 비롯해서 공 1,900명, 해남이 2,400명 등 모두 9천여 명에 달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전남도가 국립의대 설립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또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 업체나 대형 로펌에 위탁하기로 하고 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10월 정부 대학 추천을 이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선정된 용역기관에서는 크게 3단계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1단계에서는 설립 방식 선정위를 구성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사전 심사위를 구성해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 심사 위원 선정 후 3단계에서는 평가 심의를 열려 정부 추천 대학을 최종 가리게 됩니다. 전남도는 3단계 전 과정에 정부와 국책연구와 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해서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용역 결과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획기적인 보완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항공 분야 2024년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 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예, 전남의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항공기용 전기 추진 시스템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와 모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와 전기 추진체의 운항 소음까지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항공 분야하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를 차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와 모터를 활용해 동력을 얻는 항공기용 친환경 전기 추진 시스템이 지금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모 선정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전남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8년까지 총 223억을 투입해서 공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론에 미래 항공산업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기업도 더불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전남 동북권의 첫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원했어요.
예, 오늘 열렸죠.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은 순천 현대여성병원 내 3층으로 개축해서 10개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이런 프로그램들로 갖췄습니다. 예, 5호점은 지난 2022년 3월 임시 개원 후 2년 동안 289명의 산모들이 했고요. 중추 9월에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2015년 전남 최초로 해남 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설치한 이래 내년까지 개원을 목표로 광양, 목포, 또 여수, 영광군의 9호점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 원으로 도내 민간조리원 평균 이용료보다 20% 저렴하고요. 둘째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이 취약계층은 70%를 감면받아 46만 원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수당 지급과 둘째와 이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 원 지원 등 30개 사업에 490억을 투입해서 출산 지원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